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제13법칙, 역경과 패배가 주는 교훈. 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해답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이 삶의 태도가 삶의 문제와 기회를 다루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긍정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자부심과 긍정적인 결과를 부른다. 반면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결과를 부르고 지속시킨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이게 정말일까요?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철학을 가지고 모든 패배 속에 숨겨진 그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왜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의 늪에 빠져 있는 걸까요? 나폴레온 힐은요, 그 답이 무슨 대단한 재능이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바로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은 성공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은 진짜로 실패를 현실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힐의 철학은요,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진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있잖아요. 그게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패배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에 대한 관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실패는 나쁜 거야, 피해야 해,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요, 바로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성장에 꼭 필요한 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된다는 거죠. 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그냥 180도 확 바꿔버리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모든 패배, 모든 실망 속에는요, 그 고통과 맞먹거나 어쩌면 더 큰 유익함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그 씨앗을 발견해내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익함의 씨앗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일시적 패배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 말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잠깐의 좌절과 영원한 실패는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힐에 따르면 패배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건 실패야 라고 딱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완전한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여러분 자체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중요한 사실이 보이죠?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하고 나아가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거봐, 난 안 돼 하고 포기할 이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이 놀라운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진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패배를 정말 위대한 승리로 바꿔버린 사람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마일로 존스라는 농부입니다. 뇌졸중으로 온몸이 마비되면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죠. 몸은 움직일 수 없게 됐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가장 강력한 자산, 바로 상상력을 쓰기 시작한 거죠. 침대에 누운 채로 가족들한테 존스 리틀 피그 소시지라는 사업 아이디어를 지시했고요. 결국 작은 농장을 전국적인 제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례 중 한 명이죠.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을 보세요. 사업은 계속 실패하고 선거에선 계속 떨어지고 정말 좌절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힐은요, 링컨의 가장 큰 시련이었던 연인의 죽음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그 위대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패 속에서 기회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걸 성공이라는 열매로 키워내는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씨앗을 키우기 전에 먼저 밭에 있는 잡초부터 뽑아야겠죠. 힐은 성공을 가로막는 몇 가지 공통적인 원인을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면 명확한 목표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거나 자기 훈련이 부족하다거나 늘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같은 것들이요. 이 목록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힐이 제시하는 과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실패 속에서 교훈이나 기회의 씨앗을 찾아내는 겁니다. 둘째, 그 씨앗에 명확한 목표라는 물과 비료를 듬뿍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기 있는 행동으로 정성껏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노력 없이는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용기는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바로 시련이 닥쳐왔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자, 이제 이 모든 원리와 사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패배를 딱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좌절의 순간,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하나는 절망과 포기의 길, 다른 하나는 배움과 새로운 시작의 길이죠.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고 바로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겪었던 그 패배 속에는 과연 어떤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을까? 그 씨앗을 꼭 찾아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의 나무로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요. 가장 큰 슬픔이 곧 가장 큰 축복이라는 역설적인 진실을 강조합니다. 대공황으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오히려 물질적 부보다 더 소중한 인생 철학과 긍정적 자아를 발견한 것처럼 시련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과 정신적 힘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좌절이나 패배가 있다면 그것을 더 훌륭하고 좋은 계획된 행동을 하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속에는 반드시 당신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줄 유익함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